이 국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또 소득 대체율도 43%로 조정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여론은 대체로 이 18년 만에 이뤄진 연금 개혁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또 이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장애인 자립생활협회 이승진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개혁안 통과로 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좀 어떻습니까? 네, 말씀처럼 국회가 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또 이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올라갔고요. 은퇴 후 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연금액은 은퇴 전 평균 소득의 40% 수준에서 43%로 오르게 됐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공단이 주식 투자 등을 통해서 기금 수익률을 높인다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서 국가의 연금 급여 지급 보장을 명문화함으로써 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통과된 국민연금법 이게 언제부터 시행하게 됩니까? 이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이 하위 법령 마련 등을 거쳐서 2026년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 예전에 또 우리 방송에서 국민연금을 다뤘을 때 좀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가입을 하는 것이 뭐 더 유리하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가요? 네, 이 18세 이상의 국민은 이 국민연금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더 빨리, 더 많이, 더 오래 내면 이익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 직장인이냐 아니면 농업민이냐 지역 가입자냐에 따라서 또 개인이 내는 부담 역시도 이게 달라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논란은 여전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직장인은 취업하면서 당연하게 가입을 하게 되고요. 본인이 보험료의 반을, 나머지 반을 사용자가 내게 됩니다. 농업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일부 내고 국가로부터 월 46,35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나머지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를 내는데 이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 이런 부담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게 되고 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번 개혁안에는 이처럼 지역 가입자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 개혁안 내용 다룰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인데 보험료 납부는 그럼 내년부터 일시에 갑자기 오르게 되는 건가요? 2025년까지 이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는데 이 개정 법률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서 2033년에 13% 인상하게 됩니다. 월 200만 원 소득자는 올해 월 18만 원을, 직장인은 9만 원을 내면 되지만 2026년, 그러니까 내년에는 월 19만 원을, 2033년에는 월 26만 원을 내야 됩니다.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9만 5천 원을, 2033년에는 월 13만 원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료율이 낮을 때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내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국민연금 얘기가 나온 김에 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그 출발점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볼까요? 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원래 1973년에 처음 도입하려고 했고
당시 보험료율을 10%로 계획을 했지만 이 석유 파동으로 실시되지 못했고요. 결국 1988년에야 국민연금을 도입하게 됐고 보험료율은 3%, 5년 후에는 6%, 다시 5년 후에는 9%로 설계를 했는데요. 당시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을 때였기 때문에 그런 저항을 낮추기 위해서 낮은 보험료율로 시작하고 점차 인상하기로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보험료율을 올리고 보험 급여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오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고 또 보험의 원리로 작동이 됩니다. 이 보험이라는 건 보험료를 잘 걷어서 투자한 후 수익률을 높이고 또 사고가 나면 보험 급여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투자 수익률 대비 보험료율이 9%로 지속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에 그동안 보험 급여를 낮추는 쪽으로 개정되어 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적 반감이 높아지면서 국회가 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매년 0.5%포인트씩 높이되 보험급여는 3% 인상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된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현재 연금 수급자보다 더 적게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아예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될까요? 저도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직장인은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하게 되고 또 지역 가입자도 해가 갈수록 가입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가입하는 것이 이익이고요. 왜냐하면 과거 국민연금 제도가 없을 때 또는 도입한 뒤에도 가입을 하지 못해서 노후소득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도입한 제도가 기초연금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이를 대체해 주는 거죠. 누군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이 들어서 소득이 없거나 또 낮으면 다른 누군가가 세금을 더 내서 이를 메꿔줘야 하는 겁니다. 결국 본인은 기여하지 않으면서 남이 먹여 살려야 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나이 들어서 이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걸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참고로 국민연금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민간보험보다 월등히 적게 내고 확실하게 더 받는 공공보험입니다. 그걸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자, 일부에서는 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뭐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이건 어떤가요? 네, 이 말씀처럼 국회가 2033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보험료율을 15% 이상으로 인상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러니까 OECD 회원 국가들은 월 소득의 15%에서 18%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도 이 18%를 내고 있죠. 시간이 가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자연스럽게 인상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율이 낮을 때 더 내는 게 더 이익이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국민연금 개혁안 그 내용을 좀 하나씩 살펴볼까요? 국민연금은 가입하고 꾸준히 내면 노후에 최저 생활은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그러니까 실제로 받는 돈을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데요. 1988년 도입 당시 40년을 가입하면 70%를 받을 수 있었고 1999년에는 60%로 2008년에는 50%로 낮아졌는데요. 그때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지면서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2026년부터
43%에서 고정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야 할 돈은 2026년부터 더 낮추지 않겠다는 뜻이죠. 네. 자, 이 그동안 사회적 요구가 높았던 국가의 이 연금 지급 보장이 명시가 됐다고 하는데 이건 뭐 어떤 건가요? 네, 2024년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 국민연금은 2056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이번 보험료율 또 소득 대체율, 내는 돈과 받는 돈 조정 등을 통해서 기금 소진 시점이 15년이 더 연장됐습니다. 그러니까 2071년까지는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2071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조항은 그럴 때 세금을 투입해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겁니다. 이 대개 복지 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연금의 20% 이상을 국고로, 그러니까 세금으로 보장하고 있는 거죠. 네. 또 이 출산 크레딧 또 군복무 크레딧 이것도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시죠? 네, 국민연금은 둘째 자녀부터 이 출산 크레딧을 적용하는데요. 앞으로는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기로 했고요. 이 첫째 자녀는 추가 가입 기간으로 12개월을 산입하고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는 상한 규정도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3명이면 30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되고 4명이면 60개월을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군복무 크레딧 역시 현재 6개월의 인정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를 하는데요. 지금은 군복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그 6개월만 인정했는데 앞으로 12개월 이상이면 12개월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군복무 중에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된다면 가입 기간을 인정받고 추가로 군복무 크레딧을 더 받을 수도 있게 된 거죠. 네. 자, 그럼 앞에서 언급했던 이 지역 가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은 어떤가요? 보험료 인상에 따른 이 저소득 지역 가입자, 그러니까 고소득 지역 가입자는 예외가 됩니다. 이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하는데요. 기존에는 이 보험료를 다시 내기 시작한 지역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 절반을 지원했는데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 가입자 전체로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국민연금을 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국민연금은 본인이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후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저도 좀 있고요. 올해 이 추후 납부를 하면 이익인데요. 올해는 이 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 가운데 10년까지 소득의 9%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그러니까 내년에는 9.5%를, 2033년에는 13%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60세를 앞둔 가입자는 또 노령연금을 받는 63세까지 이미 계속 가입을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20년 가입자가 노령연금으로 100만 원을 받는다면 23년 가입자는 115만 원을 받고 7년 더 추가 납입을 해서 30년이 되면 150만 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국민연금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오늘 이 국민연금 개정 내용을 다루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은 수명이 길어질수록 이익이 된다고 하니까 잘 판단하고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장애인 자립생활협회의 이승진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